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사계 경영학 6번째 시간 제6편 리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오늘은 사계 경영학에서 다루는 경영 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 중에서 330 안영의 입장에서 바라본 오늘날 제일모직. 만약에 안영의 입장에서 삼성그룹의 패션 사업부를 운영하였다면 어떻게 활용하였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안영은 나라가 어려울 때 지도자가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태기에 필요한 경영 전략은 따로 있다라는 주제로 난세를 이겨내는 330 안영의 완숙한 지혜를 본보기로 기업 경영 또한 마찬가지로 영원히 좋을 수만은 없기에 세태기에 속도를 늦추고 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한다는 것은 큰 경영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경영을 책임지는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사마천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고 또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를 하는가에 따라 후대에 가서는 그 평가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본인 스스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궁형을 선택하여 시대적 한계와 자신의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진정한 리더라면 물러날 때는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하고 또 가능하다면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 나라의 전국이 세태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330 안영이라는 정치가는 약 반세기를 이끌면서 리더가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를 실천한 그런 인물입니다. 중국의 역사상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재상으로 오늘날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 나라 당시 임금의 주변에 있던 간신들로 인하여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임금에게 진정한 군주의 자세를 안영은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나라에 이로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또 아끼고 또 해로움을 주는 자는 벌을 주면 나라는 자연스럽게 잘 다스려지고 백성은 화기애애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라고 임금에게 진언을 합니다. 또한 임금은 자신의 배부름을 통해서 백성의 배고픔을 알게 되었고 또 자신의 따뜻함을 통해서 백성의 추위를 알았고 자신의 편안함을 통해서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알아야 한다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예로부터 통치자에게 충고를 하는 것은 여간 어렵고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또 충언은 역이이나 이어행이라는 말은 몸에 좋은 약은 쓰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라는 말인데 오늘날에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리더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안영은 소통을 통하여 신하와 통치자 사이에 간극을 없애는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강직함은 부러지기 쉽고 또 통치자의 기분은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통치자의 생각을 깨우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 그 잘못을 깨닫게 하는 방식을 안영은 택한 것입니다. 안영은
제 나라의 정치 상황을 꿰뚫어 보면서 제 나라가 쇠퇴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안녕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잘 살펴서 통치자와 나라를 좌우하는 세력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주력하여 그나마 백성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세를 인정하고 사후를 준비한 안영은 통치자나 당시의 지도층에게는 안영의 통찰력이 올바르게 판단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또 오기도 했습니다. 만물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사업이나 회사 또한 영원히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 최고 경영자의 부실한 자질로 인하여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쇠퇴의 속도를 늦추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경영 전략은 사장이나 경영을 책임진 사람에게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현상에 대한 사례를 삼성그룹의 패션에 관한 이야기로 대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삼성그룹에서 1990년대에 시도했었던 세계 초인류 상품을 개발하는 일 중에서 최고의 품질의 양모인 1pp 복지를 활용한 남성 초인류 브랜드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이 있어서 만나면 한담을 하거나 잡담을 나누는 자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패션 사업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패션 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경영자의 입장에서 반면교사를 삼을 지혜를 얻곤 하여 그 중에 제가 들은 한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간판을 내렸지만 제일모직이라는 회사에는 FNF라는 회사에서 인수한 구호라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정구호라는 분이 디렉터로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제일모직은 인수한 구호라는 브랜드를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나름의 위상을 갖춘 브랜드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또 포지션상에서 해외에 있는 어떤 명품 브랜드보다 더 나은 위상을 국내에서 차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욕심을 내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만들기 위하여 그 당시 이서현 대표는 뉴욕 컬렉션에 참여를 결정합니다. 또 자연스럽게 국내에서는 다양한 마케팅을 통하여 그 위상은 점차 공고화되어 국내에서는 해외 명품과 견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삼성의 패션 사업 자체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을 통하는 과정에서 그 위상은 점차 쪼그라들기 시작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불행하게도 이세현이라는 든든한 방패막이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매출 규모와 이익이라는 수치만으로 평가를 받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는 명품이라는 위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독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명품의 정의는 희소성, 그리고 역사성, 또 기술성, 그리고 아이덴티티인데 매출이라는 부분은 브랜드가 어느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조금 뒤로 하고 브랜드의 가치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여타 다른 브랜드와 동시에 매출의 규모와 그에 따른 이익에 매달리게 되어
뉴욕 컬렉션을 통한 브랜드 위상의 제고라는 부분은 뒷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 너무도 자연스럽고 또 조급하게 그 가시를 국내 시장에서만 따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듯 흘러갔습니다. 그와 반대로 미국의 켈빈 클라인이라는 브랜드는 토미오 다키라는 일본계 미국인이 발굴한 디자이너입니다. 그는 켈빈의 재능을 알아보고 뉴욕 컬렉션의 20시즌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건 없이 뉴욕 컬렉션의 참가를 통하여 위상을 갖도록 지원하여 주고, 그 브랜드의 가치를 최고로 만든 후에 그 위상에 걸맞는 파워를 통하여 매스 프리미엄이라는 브랜드로 만들어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벤치마킹을 할 브랜드들의 길을 걷는 듯한 초창기 모습은 어디로 가고, 눈앞의 수치에 급급한 전략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잠식해 가는 것을 봤을 때 사기에 나오는 삼상고 안영의 지혜가 9호라는 브랜드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고 분석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토종 브랜드가 우리나라가 갖는 문화사업, K컬처의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도 명품 브랜드로 이름을 올릴 만한 브랜드가 국내에는 아직 없음을 안타까워서 이런 생각을 사기의 경영학 책을 통하여 잠시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